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프일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은 정초 을미년 새해를 맞아서 환웅 김진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환웅 김진희 선생님은 현대 조형서예가십니다. 또 현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현대서각협회 창립전부터 시작해서 각자협회 고문 여러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그런 작가이기를 가진 원로이십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초대해서 한번 여러가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을미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작품 세계에 멋지는 작품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오래 되셨잖아요. 우리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신 것이 상당히 이제 원로이신데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된 해가 연도가 어느 쯤 되십니까? 제가 78년도에부터 서예는 물론 어려서부터 했지만 서각을 이렇게 칼을 던지는 한 78년도부터 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서예로부터 시작하셨죠? 예. 그러면은 사사를 이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스승이세요? 서예는 제가 특별한 스승이 없는데 저희 우대 어른부터 법첩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각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서각은 어느 분이 스승님이세요? 서각은 제가 원래 서예를 하다가 낙관이 필요해서 작품하고 낙관이 필요해서 낙관을 새기로 갔었는데 그 간 집이 석불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석불 선생님이요? 예. 그 석불 선생님 집에 갔었는데 낙관을 새기는데 제가 낙관을 배우고자 했지만 낙관은 선생님은 그때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지 낙관은 천천히 시간 두고 천천히 배우라 하시고 나무 따던 법부터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서각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배우시면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대하셨을 때? 그때는 서각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고요. 그 서각만 어떤 특별한 그게 안 없었고 선생님께서도 서각을 하는데 판때기 가져오라 이런 말씀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때는 서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각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한 분야지만은 상당히 흥미를 가지셨네요. 예, 아주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어디 가서 구경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석불 선생님 집에 가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매력적이었었어요. 네, 석불 선생님은 우리 나라의 서각을 이제 개척하시기도 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아주 대단한 원로시잖아요. 아주 검자탑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의 어떤 그런 예술의 그런 맥을 이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제 작품 활동들을 주로 이제 어떤 작품들을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 서각이 지금 현대 조형 서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 하고 같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서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현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 맛이 나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하시는데 저는 선생님 그늘을 벗어나고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서각을 하고자 해서 선생님 하신 그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해서 제 나름대로의 서각을 말로 쉽게 말을 하자면 칼라도 주워 넣고 좀 더 조형적이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품 서각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서각 기법 자체는
나무에다가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파거나 음각을 하든 양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예. 표현하는 기법이죠. 예, 근데 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한다, 현대화시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석불 선생님 스타일의 작품도 이제 많이 했지만 예전에 초기에 예, 예. 그 뒤에 이제 많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작품 그렇게 변화된 작품들 소개를 어떤 작품들을 하는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얘기를 하면 조금 우습지만 제가 처음에 왜 이 현대 서각에 좀 매력을 느끼나 하면은 제 작품을 하기 이렇게 전통각을 하게 되면은 나무로 사용해서 많이 두드려야 되는데 제가 현대 쪽으로 나가면은 이걸 크게 많이 두드리지도 안 하고 소리가 적게 하면서 또 실내에서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부산 중앙동에 작업실이 있을 때는 네. 적산 가옥에 나무 집에 썼어요. 나무 집에서 예. 2층에서 작업실 2층에서 밑에는 식당인데 두드리니까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하도 시끄럽다 층간 소음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해서 생각해낸 게 소재를 변환시키자 해서 네. 그때부터 석고, 네. 종이 녹힌 거, 네. 종이죽이죠. 종이죽 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도자기 같은데 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도 이제 이 한우 선생님 작품 보면서 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DNA를 가지었으면서도 현대적인 어떤 그런 거, 그 세계 어떤 조류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놀랐었는데 그것이 저는 뭐 엄청난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시도 도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 저 소음 지르려고 했네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멋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재밌습니다. 그 어떤 동기가 있으면은 뭐 결과가 있겠죠. 예, 참 재밌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근데 이제 환호 선생님 또 이런 그 작품들을 말하는 분들이 큰 사찰이나 이런 데서 사찰 쪽에 어떤 그 봉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작품들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특히 현판이나 이런 거 사실은 환호 선생님의 본류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부탁도 해가지고 제주를 그쪽에 이제 많이 어떤 발휘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통도사도 현판 저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저 들어갈 때 제가 사찰 쪽에 작품을 한 게 많은데 제가 뭐 저는 사실로 저 현대 서각을 쪽으로 많이 하다 작품 창작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통각은 별로 안 하는데 그렇죠. 통도사의 범화 스님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어서 범화 스님께서 자꾸 권하시는 부탁을 많이 부탁을 하셨지. 하도 부탁을 해서 또 석정 스님 돌아가신 석정 스님께서도 맞아요. 하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게 이 통도사에 들어가면 통도 산문부터 뭐 네. 거기 통도 산문에 들어가서 하여튼 영축 총림 하고 하여튼 큰 현판은 거진 했고 여기 내원사, 성남사, 직지사 뭐 경북 저쪽으로 용문사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여튼 큰 절 사찰에 거진 큰 현판들을 제가 아주 개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을 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셨죠. 예. 최근에는 작년인가요? 우리 저기 울산의 자랑인 그 태화를 복원했을 때 예. 아마 그 태화로 현판도 그 각을 환호 선생님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태화로 현판은 글씨는 태화로 현판이 앞뒤로 걸리게 되는데 하나는 한글이 걸려 있고 앞쪽에는 이제 한문이 되어 있는데 한문은 예전부터 있던 글을 다시 복각을 했었습니다. 확대를 시켜 복각을 하고 네. 한글은 정도준 선생님 글씨로 갖고 제가 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에 그 숭례문 화재 사건하고 나고 난 뒤에 예. 그 복원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태화로 이것도 이제 한호 선생님하고 인연은 없었는데 아마 수소문에서 그렇게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제가 뭐
가서 찾아서 좀 일을 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안 했었는데 어쨌든 뭐 통도사인데 뭐 이래 큰절에서 뭐 해놓은 걸 보고 이제 소문에 찾아왔었더라고요. 네, 그만큼 객관적으로 그런 실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능력들 자체가 인정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그것은 이제 본 어떤 작업은 아니라도 예. 어떤 그 봉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전통 문화 어떤 복원 차원에서 이제 관여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조류를 이제 따라서 가는 건데, 뒤늦게 들어왔던 그 중국 문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속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돌파구를 어떻게 좀 마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 서각 쪽에서는 현대 조형 서각이라는 한 장르, 요즘에는 그게 한 장르로 인정이 됩니다. 조형 서각으로서는 아마 동양상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앞서간 사람 중에서도 앞서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 몇몇 사람이 이제 제일 앞서가니까 누구 앞서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좀 작품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외국 쪽으로 많이 더 전파되었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고 그쪽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해놓은 것을 아주 그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으로 미래 세계들은 이 서양 어떤 문화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깊이가 있는 그 동양 철학에 관한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자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한 그 독창성 있는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한문, 특히 한문 예. 이런 것들은 이 초기에 엄청난 이 역사와 태동과 같이 함께 서양 문자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예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얘기 서각이라는 것은 동양적인 미술이라는 것은 점선면을 따지자면은 선과 점과 선의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선을 아주 서양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우리 동양만의 모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둥근 모필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그 느낌이 그걸 선질감이라는데 선질감이 아주 독특합니다. 서양에서는 도저히 그걸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도의 정신적인 문화가 되어나서 아주 메리트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글자 하나에도 거기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림 이런 그 표현 기법 이것이 떠나서 어떤 표현을 해놨을 때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느냐는 보고요. 또 한글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대단히 우수한 독창성 인정받는데 두 가지 다 이제 사용하셔서 각을 하시잖아요. 현대서각적이나 여러 가지 또 그 현대 조형서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환원 선생님이 원로이시면서 또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또 할 일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많은 좀 여도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을 많이 좀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조금 어떠한 기법, 요즘 이게 현대 서각이 인자 태동인데 이 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려면은 어떠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법이 있다면은 많은 후배들한테 많은 그 개방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저희들 인터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누셨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여태까지 이제 그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바깥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던 것들을 예. 그 집안 안으로 볼 수 있도록 끌어들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각이 여지껏 현장의 바깥에 절 주변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그런 그 경판 찍는 데에서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가정의 실내에 또 사람들이 많은 왕래 많은 데서 또 가족적인 데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실내에 이제 많은 보고를 하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은 이 집까지는 이제 전통 가옥 같은데 그런 데에 든 거라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에 맞는 벽면에 네. 맞는 미술품을 갖다 작품화할 수 있도록 새로 갖고 작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서각가의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뜻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 그 전통 가옥, 양반가라든지 이런 데에는 태코도 있었고 뭐든 다 그 예, 이름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냥은 안 지나갔잖아요. 근데 아파트 문화라든지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전통 문화가 다 사라지고 품격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 서각이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된 미술품으로서 이제 그 이 당호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 예.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외국 예를 들어서 귀족 같은 데는 다 자기 문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작업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그 자칫하면은 거기 이제 전통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고요. 네. 그래서 그 현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음. 그건 또 현대로서 너무 현대화 시키면 또 그런 맛이 또 없어지고. 아, 예, 그렇게. 그래서 좀 우리가 하는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좀 많습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저도 연합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낙관을 좀 많이 사용해봤는데 낙관 문화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게. 예, 낙관 문화는 거기 전부 다 조형성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방촌의 예술이라 하는데 낙관은 거기 방촌이라는 것은 사방 3cm를 1촌이라는데 그 1촌 안에 들어가는 예술을 이제 정각 예술이라 이래 하는데 네. 거기서 표현을 하려 하니까 굉장하게 거기 많은 기법이 동원되고 조형이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선질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질감을 찾을 수. 그래서 저는 그걸 정각을 확대시킨 작업을 하고자 이래 합니다. 그걸 확대시켜서 나온 것이 제 현대 서각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생을 지금 그 도장, 뭐 대추나무 도장이라든지 뭐 직장에서도 많이 쓰고 해서 네. 상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좀 사실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더 품격 있는 작품화 시켜 있는 그 자기 그 상징, 네. 도장이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네. 낙관을 써보니까 그 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두인하고 그렇죠. 낙관을. 그래서 좀 예술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또 아니면 글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낙관을 멋있게 자기만의 낙관 그런 거 갖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거와 비슷한 어떤 특징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번 그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게 현대 서각이라 하지만은 현대 서각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거 다 정각에서 나오는 게거든요. 그렇죠. 그 정각을 서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촌이라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 크게 확대시키는 작업인데 그 작업이나 정각의 작업이나 우리가 말하는 현대 서각의 작업이나 거기 일목요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별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관이나 이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거다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통도사 이 통도박물관 쪽에서 그 후학들도 이제 많이 양성하시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런 이 서각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러 오는 분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요즘에서 더욱 많이 많습니다. 안들 지금 한 반이 20명인데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 꽉 차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서각을 배우러 오면은 처음에는 칼을 쓰고 나무를 따듬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배운다든지 뭐 구태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술이라는 것은 즐기면서 하면은 삶이 윤택해지는데, 이걸 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말고 즐기러 온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통도사 같은 데는 아주 주위 경관이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면은 산 바람도 쐬고 물소리도 듣고, 네. 큰 스님들이 이제 친견도 하고 가람도 구경하고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은 아주 그 세월도 아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작품 하는 데는 아주 무리 없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가르치고 하실 때는 통도사시고 또 다른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뭐 하시는데, 선생님 이제 본 작업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찾아오고 하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주 작업하시고 또 여기 주거도 같이 하시는 그 장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 작업실 이름이 석정 스님 쓰시던 당하고 뭐 같이 제가 지었습니다. 석정 스님도 안 계시고 해서 예. 제 방이 제 선주당이라고 이렇게. 선주당이요? 예, 선주당이라고 예. 했는데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통도사 앞에 마을입니다. 앞에 마을인데 여기 주소만 해주시면. 앞에 마을인 통도사 앞에 마을에서 양산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길 건너편이라서 이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에서 이제 원양 쪽으로 가잖아요. 예, 예. 넘어가지 말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 들어오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많은 말씀, 좋은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나우 9.11 화이통 방송의 시청자들이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이 현대 서각이 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나오면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이제 자주 선생님 작품이라든지 또 전시할 때 작품, 또한 작품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작품 세계에 예. 좀 더 소개하는데 저희 방송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환웅 김진희 현대 조형 서예가를 이제 모셨는데요. 저희 첫 을미년 첫 방송으로 이제 인터뷰를 내드렸습니다. 전통의 DNA, 한국의 우수한 DNA를 이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또 창조해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류 문화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지금 예술 쪽에 이 작곡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주라든지 이런 쪽에 발군의 어떤 실력을 많이 발휘하고 또 스포츠에서도 많이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예술의 독창성, 우수성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갈 분들, 이런 도전해 나갈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계시면 좋겠다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은둔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좀 더 저희들 방송에 앞장서서 이분들을 발굴해내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런 작품 세계들을 즐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 9.11 화이통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문용호였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